서울에 비 내리는 밤, 슬기는 지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출퇴근길에 늘 지나치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쓰레기 더미 옆에 놓인 상자 안에서 작은 아기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슬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기는 차가운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그 모습에 슬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재빨리 아기를 안아들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아기가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슬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는 느낌에 망설였다. 누가 이런 아기를 버릴 수 있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슬기는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의 압력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지만 슬기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아기를 버린 부모가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슬기는 자신처럼 사회의 시선에 짓눌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기는 결국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임시 보호자로 지정받았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슬아. 내 이름은 슬아야. 그녀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슬아는 슬기의 품에서 안정된 듯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슬기는 아기의 옷 속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게. 그 메모는 슬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다. 부모님은 이미 그녀의 비정상적인 성향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 며칠이 지나 슬기는 아기를 돌보느라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다. 동료들은 그녀의 피곤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밤마다 슬아를 안고 앉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그 후로 숨겨온 감정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자유롭게 살아. 이슬기는 슬아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아기의 상황을 확인했고 DNA 검사를 제안했다. 슬기는 불안했지만 동의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 그녀는 슬아를 자신의 딸처럼 느꼈다. DNA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슬아는 유명 재벌 그룹의 혈통이었다. 슬기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이게 어떻게? 복지사는 재벌 가문의 변호사가 연락을 취할 거라고 말했다. 슬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슬아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 아이가 재벌 상속녀라면 자신의 손에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슬기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알았다면 그 골목길을 피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벌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재벌 그룹의 변호사가 슬기를 찾아왔다. 그는 슬아의 친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문의 비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슬기는 분노했다. 왜 버렸어요? 왜 이런 아이를? 변호사는 침묵으로 답했다. 슬기는 슬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슬기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슬아를 안고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지만 그 약속이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슬기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유일한 레즈비언 친구인 지은은 너 미쳤어? 재벌이랑 싸우다간 다 잃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슬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슬아의 미래를 생각했다. 재벌가에서 자란다면 부와 권력을 가질 테지만
자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슬기 자신처럼. 이 사건은 슬기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슬아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타났다. 공포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슬기는 슬아의 친모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 슬기는 혜린이 왜 아이를 버렸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가문의 압력 때문일 테지. 슬기처럼. 이 공감이 슬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슬아를 키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슬기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기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 내가 그런 애라니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슬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향을 고백했다. 엄마, 저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대치가 슬기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슬아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컸다.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이웃들의 시선. 슬기는 고립되었다. 재벌가의 변호사가 떠난 후 슬기는 혼란에 빠졌다. 슬아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기를 달래며 생각했다. 혜린 씨, 당신은 왜 이 아이를 버렸나요? 슬기는 인터넷으로 재벌 가문을 검색했다. 그 그룹은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상속녀인 혜린은 공개된 적이 없었지만 루머가 돌았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 슬기의 심장이 뛰었다. 나처럼. 다음 날 슬기는 혜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거부당했다. 그녀는 직접 재벌 본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지쳐 결국 경비원에게 쫓겨났다. 이 아이의 엄마를 만나야 해요.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 쳤다. 그날 저녁 의외 한 전화가 왔다. 혜린이었다. 만나요. 하지만 비밀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혜린은 아름다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재벌가의 압력에 짓눌린 듯했다. 슬아. 그 아이 이름인가요? 혜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슬기는 물었다. 왜 버렸어요? 혜린은 고백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고 가문의 강요로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 이혼했다. 가족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을까 봐의 혜린의 말에 슬기는 공감했다. 자신의 가족 압력을 떠올리며 두 여자는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혜린은 슬기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부러워요 라고 말했다. 슬기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슬아를 위해 버틸게요 라고 답했다. 이 만남은 둘의 운명을 연결했다. 혜린은 슬아를 되찾고 싶어 했지만 가문의 반대가 컸다. 아버지가 알면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녀의 말에 슬기는 함께 싸워요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배신의 씨앗이었다. 혜린의 가족이 슬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슬기를 조사했고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아챘다. 레즈비언이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재벌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변호사를 보내 슬기를 협박했다. 아이를 돌려주면 돈을 주지. 아니면 내 삶을 망치겠네. 슬기는 거부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 때문이라는 명목이었다. 슬기는 절망했다. 지은에게 울며 털어놓았다. 혜린 씨를 믿었는데 가족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지은은 재벌이잖아.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슬기는 혜린에게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혜린은 망설였다. 그녀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웠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이 말은 슬기를 배신당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슬아를 안고 우리가 함께할게 라고 다짐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슬기는 변호사를 구했지만 재벌의 힘에 밀렸다. 증인으로 나온 혜린은 가족의 압력에 자의를 벌인 건 실수였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슬기는 상처받았다. 왜 나를 외면해? 법정 밖에서 만난 혜린은 가족 때문에. 이해해줘라고 말했다. 이 순간 슬기의 마음에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혜린의 목맨한 모습에 두 여자의 만남은 잦아졌다. 혜린은 슬아를 보러 왔고 슬기와 대화를 나눴다.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혜린의 말에 슬기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재벌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언론이 재벌 상속녀의 숨겨진 아이를 보도했다. 슬기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레즈비언 양육자, 기사 제목이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슬기의 어머니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비난했다. 슬기는 반박했다. 엄마,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혜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혜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이와 슬기, 아니면 가문의 부. 법정에서 슬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슬아를 사랑해요. 버려진 아이를 주운 게 죄인가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재벌의 변호사는 슬기의 성정체성을 공격했다. 레즈비언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적합한가? 이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슬기는 분노했다. 사랑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부모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사회의 정면 도전이었다. 혜린은 증인으로 나서 슬기를 지지했다. 슬기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잘 돌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혜린은 압력에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 모순된 증언은 슬기를 상처 입혔다. 혜린 씨, 왜? 만남에서 혜린은 울며 말했다. 가족이 강요했어? 하지만 나 당신 좋아해. 이 고백은 둘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슬기와 혜린의 감정은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우리 함께 슬아를 키워요. 슬기의 제안에 혜린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금기였다. 재벌가의 스파이가 그들을 미행했다. 사진이 유출되자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 상속녀의 레즈비언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슬기는 직장을 잃었고 혜린은 가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슬기의 친구들은 포기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슬기는 사랑을 위해 싸울게 라고 다짐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슬기 씨를 사랑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이 대치가 혜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슬아의 양육권 재판이 계속되었다. 증거로 슬기의 일상이 드러났다. 그녀의 레즈비언 생활이 논란이 되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시라는 주장이 나왔다. 슬기는 반박했다. 사랑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은 LGBT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활동가들이 슬기를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혜린은 가문을 떠났다. 그녀는 슬기에게 왔다. 함께할게. 둘은 슬아를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재벌의 경제적 압력이 시작되었다. 슬기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혜린의 재산도 빼앗겼다. 이게 대가야. 슬기는 절망했다. 밤마다 혜린과 안고 울었다. 우리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슬기는 슬아를 위해 포기할까 생각했다. 혜린은 가족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이 딜레마가 그들을 괴롭혔다. 친구 지은이 현실을 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다. 재판의 클라이맥스에서 혜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자의를 포기하면 모든 걸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했다. 혜린은 거부했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이 선택이 가문을 분열시켰다. 슬기는 혜린의 용기에 감동했다. 둘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혜린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아이의 친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이었지만 재벌의 조작이었다. 슬기는 충격받았다. 혜린 씨, 사실이야. 혜린은 부정했다. 아니야. 썰어 겉으로 나왔어. 이 진실이 드러나 더 큰 스캔들을 불렀다.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다. 언론이 레즈비언 커플의 양육권 전쟁 글 대서특필했다. 슬기와 혜린은 기자들에게 쫓겼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슬기는 혜린에게 말했다. 혜린은 후회 안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둘은 상처받고 있었다. 슬아의 울음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재벌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 그는 혜린을 불러 돌아와 그 여자를 버려라고 명령했다. 혜린은 못해요. 사랑해요. 이 반항이 회장의 분노를 샀다. 그는 슬기를 공격했다. 그녀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위협했다. 슬기는 공포에 떨었다. 슬아를 지켜야 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벌의 영향력으로 수사가 지연되었다. 슬기는 혜린에게 포기할까 물었다. 혜린은 아니. 함께 할게요. 하지만 이 결정의 대가가 컸다. 혜린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내 탓이야 라는 말이 혜린을 괴롭혔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회활동가들이 도왔다. LGBT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사랑의 자유를 구호가 울렸다. 슬기와 혜린은 인터뷰에 응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발언이 여론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파도 세졌다. 보수단체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슬기의 가족이 재등장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그 생활 포기해라고 애원했다. 슬기는 못해요. 이게 제3이에요. 이 이별이 슬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혜린도 가문을 버렸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배신이 또 왔다. 지은이 재벌 측에 정보를 팔았다. 미안해. 돈이 필요했어. 슬기는 충격받았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 배신이 그들의 계획을 망쳤다.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고조된 긴장 속 슬기와 혜린은 도망쳤다. 슬아를 데리고 시골로 갔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 하지만 추적자가 따랐다. 밤에 습격이 있었다. 슬기는 혜린을 보호하며 싸웠다. 사랑의 이 순간 그들의 유대가 깊어졌다. 재판의 최종 변론에서 슬기는 슬아의 행복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혜린은 가문을 버리고 선택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판사는 고민했다. 여론의 압력이 컸다. 혜린의 배신에 슬기는 절망했다. 왜? 우리 약속했잖아. 이 혜린은 울며 가족 때문에. 슬아를 위해.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혜린은 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한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슬기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믿어줘. 계획이 있어? 재판 최종일 혜린이 폭로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증거 있어요. 그녀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회장의 부패와 협박이 드러났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슬기와 혜린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했다. 사랑이 승리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회장은 구속되었고 가문은 붕괴했다. 혜린은 모든 걸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슬기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둘은 슬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슬기의 가족이 화해를 청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위식성 이슬기의 상처를 치유했다. 혜린도 어머니와 재회했다. 행복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에 혜린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지나 슬아는 자랐다. 그녀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았다. 슬기와 혜린의 이야기는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투쟁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결말에서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슬기는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독자여, 당신은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우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